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의정부 교도소 입감 전 수갑을 찬 채로 도주했던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구속 전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후 법정을 나서면서 도주할 때 검찰 수사관들이 쫓아오다 그만뒀다고 말했습니다. 포천시가 소형 민간공항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타당성 용역 결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천시는 공항 개발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공동주택 분쟁도 늘고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는데요. 의정부시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회를 만들어 이웃 간 분쟁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에게 지급되는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10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모기 탈 때 찾게 되는 이 탄산음료 벌컥벌컥 마시면 안 되겠습니다. 20대 중국 남성이 콜라 1.5리터를 10분 만에 마셨다가 장기에 가스가 가득 찬 채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 청년은 콜라를 통째로 마신 뒤에 6시간이 지나 배가 부풀어 오르고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장과 간 사이에 혈관에 가스가 찬 게 발견됐고 결국 간이 손상돼 치료 18시간 만에 사망했습니다. 네, 중국의 의료진들은 급하게 콜라를 마시는 바람에 가스가 장기에 쌓인 걸 원인으로 분석했는데요. 영국 전문가들은 콜라 때문이 아닌 박테리아 감염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네, 정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겠지만 어찌됐든 탄산음료 좋아하시는 분들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헬로티비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의정부 교도소 입감 전에 수갑을 찬 채로 도주했던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은 25살 남성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 30분쯤 의정부 교도소 입감 대기 중 도주한 뒤 다음 날 저녁 8시 20분에 아버지와 함께 하남경찰서를 찾아 자수했습니다. A씨는 구속 전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후 법정을 나서면서 도주할 때 수사관들이 쫓아오지 않았냐는 질문에 수사관들이 쫓아오다 그만뒀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에게 지급되는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10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로 총 253만 7천 명입니다. 지급액은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1인당 25만 원입니다. 신청 방식은 온라인과 현장 신청으로 진행되는데요. 온라인 방식의 경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됩니다. 10월 1일부터 4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가 적용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10월 12일부터 2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경기 북부에 사실은 이제 서울에 서울공항이 있고 인천에 인천공항이 있고 경기도에 이제 공항은 없죠. 다만 경기도 내 이제 군사작전용 활주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포천에는 4개의 활주로가 있는데 이 4개의 활주로 중에 하나를 민간 비행기를 이착륙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신경을 썼고 지난 1년 동안에 또 정부 측이라든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매우 아주 긍정적인 그런 그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정부에다 저희가 건의를 했고 정부에서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지금 이제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이 이미 포화된 상태고 이 로컬 공항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있는 거를 없는 거를 일부러 만드는 것보다는 있는 거를 잘 활용하는 게 정부 정책에서도 그게 맞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 북부에 포천에 공항이 생기게 되면은 포천을 중심으로 하는 인근 도시의 인구가 한 400만 정도. 서울을 보면은 서울의 노원구나 도봉구도 어떻게 보면 포함이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민자고속도로를 통해서 35분 거리에 포천시가 강남서부터 35분 거리니까 노원구나 도원구는 더 빨리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죠. 그래서 이런 그 활주를 통해서 민간 공항 사업을 이제 개발을 하는데 이거는 최근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2005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추진했던 사항들입니다. 그게 이제 지금에 와서 이제 결과물이 나오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우려도 하겠죠. 소음이라든가 이런 거.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민간 공항은 50인승 이하이기 때문에 이게 프로펠러 엔진입니다. 헬리콥터의 한 4분의 1도 안 되는 소음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이건 또 전기선이 아니고 부전기선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물류를 이동하는 이런 그 부전기선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에 어떤 새로운 이게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포천은 항공, 철도, 고속도로가 이어지는 이런 연계되어 있는 사통팔달의 도로가 하늘의 길을 이렇게 만들므로 인해서 도움이 될 거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포천시는 분지형의 도시인데 그동안에 1953년도부터 한미연합사가 여기는 P518이라고 해서 민간 비행 금지 구역선으로 해놨습니다. 이거는 군사시설보호법상에 보면은 고도 제한을 해놓은 겁니다. 민간 비행기가 이착륙함으로 인해서 P518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것이 지역 발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용역 결과물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포천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인근 도시도 같이 함께 좋아질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나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공동주택 분쟁도 늘고 있습니다. 감염병 피로감에 더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의정부시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회를 만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도시문화위원회 김선희 위원장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코로나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웃 간의 분쟁도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중 소음 문제가 단연코 가장 많은 43%를 차지했고요. 다음으로 주차, 냄새, 쓰레기 문제였습니다. 특히 최근에는요, 냄새 문제로 공동주택의 어떤 담배 문제에 대한 의견, 그리고 층간소음 중에서 반려견 짖는 소리에 대한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네, 이웃 간 분쟁에도 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의정부시의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어떤 논의 이어가고 있습니까? 저희 위원회도 정부의 코로나19 단계를 살펴가면서요, 이웃 분쟁 관련한 사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실시한 사업은 의정부시 이웃 분쟁 현황을 살펴보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웃 분쟁에 대한 이해, 그리고 마을 공동체 안에서의 주민과 갈등 해결에 필요한 대화 방법에 대해서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두 차례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의정부시와 해룡역에서요, 이웃 분쟁 해소를 위한 지구를 살리는 당신은 참 좋은 이웃입니다라는 주제로요, 캠페인 활동을 펼쳤는데요. 시민의 반응이 좋아서 오히려 오프라인을 통한 이웃 분쟁 캠페인을 더욱 확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최근에 정책 포럼을 열고 이웃 분쟁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장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나요? 네, 최근 코로나19로 어른, 아이, 반려동물까지 집안에 머무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로 이제 고민의 수위가 가장 높았고요. 다음으로는 위층으로의 어떤 누수, 흡연으로 인한 냄새 문제, 주차 문제, 그리고 입주자 대표와 입주민과의 갈등, 또 이웃 분쟁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문제도 이웃 분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례를 통해서요. 이웃 분쟁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음을 실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럼을 통해서 의정부시의 이웃 분쟁과 공공 갈등 조정에 대한 조례 시급성이 제기되었고요. 아울러서 이웃 분쟁 해결 센터 설치, 그리고 이웃 분쟁 조정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의정부시 주택가에서 공동주택 갈등 해결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3명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웃 분쟁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이웃 분쟁 해결 담당자는 적다 보니 늘어나는 이웃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웃 간의 이 분쟁을 해결하는 걸 법이나 제도에만 기댈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웃 분쟁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의견은요, 이웃 간의 네트워크랑 신뢰가 구축되는 사회적 자본의 확충이 먼저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갈등 해결을 위한 시민교육,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웃 분쟁 해소를 위한 캠페인 활동에 지속하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도시문화위원회 김선희 위원장이었습니다. 의정부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물류단지를 만들겠다는 곳이 신도시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인데요. 네, 주민들은 물류단지가 들어오면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또 사고 위험도 높아질 것이라고 걱정하지만 의정부시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의정부시가 물류 메카도시로의 변신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의정부시가 물류단지를 짓겠다고 점찍은 곳은 캠프 스탠리와 레드클라우드. 이 중 캠프 스탠리는 고산 신도시에서 약 1.5km 떨어져 있습니다. 대규모 각종 물건을 배부하는 컨트롤 타워 같은 게 이제 이커머스 물류단지인데요. 어마어마한 이제 고급형 첨단 물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아마존 같은 거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물류단지 예정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거대한 차량에 드나들며 매연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공기질 나빠지고 교통도 막히고 아이들 사고 위험도 높아질 것이다. 지역민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엔 물류단지 반대 글로 도배가 돼 있습니다. 의정부시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는 공원이나 문화체육시설이 들어와야 장기적으로 의정부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데 물류단지는 의정부시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의정부시의 입장은 뭘까? 의정부시 관계부서는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대신 서면 답변 자료를 보냈습니다. 우선 시민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대기오염과 교통체증에 관해선 환경성 검토와 교통성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소 화물차와 전기 화물차 보급을 확대하는 정부 정책을 의정부 물류단지에도 적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교통 못지않게 걱정하는 화재 발생 위험성에 대해선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정부시는 물류단지 조성을 위해 민간기업 5곳이 참여한 컨소시엄과 사업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들 업체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물류단지 조성에 따른 영향을 다각도로 알아보기 위해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의정부시 당원협의회는 의정부 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사업자만 득을 보고 시민들은 피해를 볼 게 뻔하다며 시의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갑을 당원협의회도 심도 깊게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선거를 통해서 이 문제를 꼭 백지화 수준으로 꼭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 물류단지 이슈는 내년 의정부시장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좌우하는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힐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나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